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테이퍼링과 금리에 관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기보다 골드만삭스나 이제 JP모건의 견해가 좀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장세,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연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수십억 원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 거고, 수억 원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수천만 원부터 뭐 수백만 원부터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베팅해서 거기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당장 숫자를 보면, 아, 내가 왜 투자를 해서 내 돈을 잃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또 몰아가요. 여기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물가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분위기를 잡고 계시죠, 바이든 대통령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국 정부는 600조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작년보다 예산안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올해보다. 작년보다 늘어나고 2년 전보다 늘어난 거고. 왜 지출액을 계속 늘릴까요? 예산 편성을 왜 계속 늘릴까요? 예. 자, 거기에 이제 사실 핵심이 있는 거고, 백악관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잡는데 우리는 V자 회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경기가 회복될 거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사실 연준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사실 당위성,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사실은 요런 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 언급과 요런 말들이 사실은 연준에서 지금 말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논거를 제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분위기 잡는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뉴스도 또 그렇게 나와요.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내년 3월 종료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말부터 해서 테이퍼링을 그렇게 짧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 충격이 엄청나게 줄 거다라고 월스트리트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그 하락, 패닉장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 또 기관 투자가들이 가세해서 분위기를 잡고, 우리 같은 뭐 일반적인 개미들은 그 분위기에 숫자가 폭락하는 걸 보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희망과 모든 어떤 그런 거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럴 때 또 폭락론자들이 또 많이 나와요. 신기한 거는 갑자기 안 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느리고 안정적인 페이스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문장을 보면, 금리를 올리되 느리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릴 거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점도표를 보고. 연준에 보면은 점도표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0.25%에서 0%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1%까지만 올린다고 그렇게 예견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뭐 그런 사실은 알아두시면 되고, 또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문장이 있는데, 9월 연준 정책 결정자의 금리 인상 시작 시기 전망은 2022년과 2023년이 각각 절반으로 갈렸다. 근데 현재는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할 거다라고 분위기를 계속 잡고 있죠. 근데 저는 2023년서부터 금리 인상될 거라고 하는 뭐 어떤 이 견해에 무게중심을 좀 많이 실어놨거든요. JP모건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분위기를 이제 뭐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국내 입국자 10일간 자가 격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도 이제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로 이제 입국해서 뭐 휴가를 받아서 입국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올 필요가 있을까요? 예, 와서 그냥 어디 한 군데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뭐하러 올 거야? 비행기 값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본인의 귀중한 휴가 시즌을. 그럼 당연히 안 오죠. 그래, 티켓 구매했던 것도 전부 다 이제 취소하고 호텔 취소, 뭐 여행 뭐 패키지 같은 거 전부 다 취소하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한 개인의 국한된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가 지금 현재 뭐 어떤 이런 현상 때문에 다 이런 사례를 다 만든다면 전 세계는 대중 심리는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동도 안 하고 외식도 자제를 하고 여행도 취소하고 이동도 감소하고 그럼 이게 뭐냐? 결국엔 시장의 지표로 아마 이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명분거리를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책임론을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말 바꾸기를 또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16일까지 시행해서 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면제한다. 뭐 요렇게 어쨌거나 16일 날이 연준에서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새벽 시간에 아마 발표하는 날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건 또 16일이라는 거. 그리고 ECB 총재, ECB 총재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됐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왜 이런 얘기가 또 하필 또 이런 시점에 또 나올까요? 또 이럴 때 항상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님이 찰리 먼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절대 암호화폐 보유 안 해. 금지한 중국의 옳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다고 또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미디어라는 게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시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내가 투자를 하건 무슨 직업을 갖건 직장을 갖건 일관된 속성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아마 실패자로 아마 나이만 먹고 아마 그렇게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피날레를 장식을 할 수가 있고. 자, JP모건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JP모건의 견해는 많은 주요 경제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22년 하반기에 정점이 왔다가 사라질 것이며 연준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축소하는 속도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견해를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크로 보실 분 있겠지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2022년 말기가 코로나가 사라지는 시점이라고 빌 게이츠가 예언한 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2022년은 돼야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되게 힘들어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벗어날만 하면 또다시 이런 게 뭐 불거지고 벗어날만 하면 또다시 불거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이런 현상이 2022년 말은 돼야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JP모건도 이제 그런 견해를 지금 피고 있는데 그리고 폴리곤이 자 여기 보면은 JK데이 해가지고 제로 놀리지 데이죠. 요런 걸 한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요. 이더 글로벌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키노트를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8일날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지식 증명 뭐 지캐시나 호라이젠 그런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자, 지캐시와 이더리움이 그리고 파일코인이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들은 아마도 제로 놀리지를 다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건 폴리곤도
지금 현재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8일날 뭔가 중요한 뭐 발표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요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데 괜히 기대 심리 때문에 이거를 뭐 2,000원 초반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이제 가지고 가셔도 오늘 날짜가 12월 4일이니까 8일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뭐 그러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말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간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것도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거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폴리곤도 장기로 나쁘지 않다. 어쨌건 비탈릭 부텔린도 참가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필요하게 되는 즉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어요. 라가르드 총재도 마찬가지, ECB도. 자, 그리고 무케시 뭐 안반인가? 블록체인 기술을 믿으며 암호화폐는 많이 다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최고 부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최고 부호면 전 세계에서도 아마 손꼽을 정도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 별거 아닌 나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GDP, GNP 상에서 제가 알기로 5위 자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사력 순위도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투데이즈인데 여기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믿으며 암호화폐는 많이 다릅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와지어 X CEO가 그 인용해가지고 이 기사를 또 이 기자가 또 썼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인도 시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리가 개인이 투자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루나 코인을 보면서 왠지 느낌을 받았다고, WRX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느낌이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레이 공예님이 뭐 찰리님이 인사이트를 주변에 공유하니 눈이 번쩍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표정인 분도 계십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도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법이죠.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지지해주셔가지고 그 힘에 제가 하루하루 이제 방송을 유지해서 지금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뚝심 있게 유지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뭐 디센트럴 랜드도 그랬었고, 뭐 루나 코인도 뭐 몇 년 전에 뭐 저도 이제 뭐 많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는 중간에 이익절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삼춘 특전사님이 비논리와 비상식이 통한다는 말에 진짜 깊게 공감합니다. 아마 이해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중은 숫자에 치중하다 보면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XRP 같은 거 그런 코인이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제가 이제 하나 뭐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루나코인 찰리님 덕분에 1,000원대 매수해서 조금씩 계속 매수해서 평단가가 15,000원인데 수익률 대비 너무 소액이라 아쉽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똑같아요. 지금 루나코인 보면 저도 막 그래요. 배 아파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몰빵할 걸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왜 BK를 왜 많이 샀을까? 왜 이크를 많이 샀을까?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더리움만 들고 있었을 걸?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계속 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1,000개를 계속 들고 있었다면 과연 그게 얼마였을까? 내가 왜 중간에 그거를 왜 다른 코인을 샀었을까? 이런 어떤 그런 후회는 항상 저도 해요. 그리고 루나코인은 저도 중간에 다 익절해버렸어요. 남은 코인이 한 개도 없네요. 아쉽지만. 그래서 엊그저께 7만원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86,000원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 파일코인 추천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 ETF가 승인이 안 났어요. 현물 ETF가. 근데 ETF 승인 날 때까지도 저는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네, 그래서 OTC 심벌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ETF 까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마이클 순앤샤인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들도 ETF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할 거다, 노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말이 아마 반증이 되고 그게 아마 사실로 증명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가 사람을 아마 힘들게 할 거예요 아마. 예,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돈이 늘어도 어차피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 내가 투자한 코인이 맞는가 아닌가 그게 더 저는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센트럴 랜드도 사람들이 1300원에서 1400원 이때 아마 되게 많이 매도를 했을 거예요. 예,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었을 때. 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도 그때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에도 아마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아마 홀딩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아마 분명히 걷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되게 오래전에 누군가 이제 글을 써주신 건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이는 먹었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바이러스의 환경 오염, 기후 변화로 지구는 위기인 것 같고 뭐 하나 좋을 것 없어 보이고 불안하고 막막한 이 시점에 찰리님 방송 보면서 희망을 가져보아요. 늘 감사하고 응원드리고 힘내요, 힘내요 라고 이제 주시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해요. 예. 이 댓글 써주신 분한테 제가 여기 그 닉네임은 가렸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가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몇 푼 더 가지고 있나,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직업을 무슨 직업 가졌거나, 무슨 직업 뭐 안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왜냐면 저도 되게 힘들게 살아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돈 몇 푼, 그러니까 뭐 예전보다는 돈 몇 푼 더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게 저는 사람 인생 길게 보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말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 이런 거에는 비트 500개 가진 놈이나 비트 100개 가진 사람이나 비트 1개 가진 사람이나 비트 0.1개 가진 사람이나 다 공통되게 맞닥뜨린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버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세력이란 사람들은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항상 뒤통수를 쳐왔어요. 미디어를 지금 다 동원해가지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관한 공포를 시장에 주입해서 숫자의 이제 폭락을 유도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진짜 어떤 그런 걸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 연말에 뭐 어느 시점 되면은 또다시 이제 뭐 또다시 시장이 풀리긴 하겠지만 내년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아마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아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하면 물가는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후변화가 지금 극심해가지고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단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어요. 빌 게이츠가 농지 확보를 뭐 전 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농지 확보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바보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진짜 단기적으로 봐서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이제 베팅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
뭐 성경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장정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일해서 보리쌀 한 대 사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시절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거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책에 나와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예, 메카트로닉스가 창고라고, 인공지능이 창고라고, 인간의 노동력에 관한 뭐 희소성은 점점 퇴색돼 가고 있고, 예, 그런 와중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전 세계 엘리트들은 기본소득제를 제도권에 수용해서 도입해서 그것을 뭐 명분 삼아서 대중을 뭐 대중에 관해서 통제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는 거는, 마지막 비상구는 저는 가상자산 뿐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피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끝까지 힘들 내시고, 너무 지금 현재 시장만 바라보시고 너무 많이 힘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